먼저 문제풀이 마스터가 아니었어요. 뭐 오픈한 개별적이라고 여러 명 앉혀놓고 개별적으로 봐주는데 그게 좀 그 판서형 수업의 문제 좀 개별적으로 봐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좀 효율적이더라고요. 왜냐면 학생들이 거의 뭐 문제풀이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아는 거 모르는 게 좀 분명하게 갈려서 그래서 뭐 제 수업 듣는 수강생들 뭐 말로는 뭐 당연히 좋으니까 남아있겠죠. 뭐 문풀 수업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가장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약간 뭐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? 좀 약간 제 수업 수강생들이 좀 수리논술로 합격하는 합격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뭐 따로 사실 이게 어차피 수능이 돼야지 뭐 논술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따로 수리논술 같은 거 준비하기 애매하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수리논술 사실 막판에 들으면 되고요. 수능 준비가 먼저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뭐 제 수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참모치고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.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연히 뭐 자녀분들께서 잘 보셨으면 이번에 만점 나왔다 잘하는 친구입니다. 만점 나왔다 하면 뭐 쉬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80점대 나왔다 하면은 뭐지? 나는 이게 겨울방학 동안에 학습방과 평가하잖아요. 분명히 남들 하는 거 다 했는데 왜 우리 애는 80점대지 해서 당연히 만점 나올 줄 알았는데 3번은 쉽다던데 3번 쉬운 건 맞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고요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딱 두 문제가 어려웠어요. 미적분 기준으로. 공통 15번, 미적분 28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나머지는 사실 좀 무난했어요. 쉬웠어요. 그리고 뭐 그 확통도 좀 무난한 편이었고요. 근데 문제는 문과 친구들한테는 공통 과목 쪽이 좀 더 이과 친구들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그 어렵다고 해야 되나 체감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. 다 못 볼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제일 그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양극화 같아요.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비슷한 실력인데 왜 친구는 만점 나왔는데 나는 왜 80점대지 뭐 이렇게 친구는 잘 봤는데 왜 나는 망했지? 별로 실력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결과론이니까요.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. 이번 시험이 특히 그랬어요. 뭐 계산이 느린다든지 평소에 계산 연습을 빡세게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험이었습니다. 요즘의 트렌드가 그래요. 앞부분에 수원투에서 말리면 막히면 시험 전체를 망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었거든요. 특히 이번에 15번이 좀 헬이었습니다. 차라리 뭐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15번, 28번 빼고서 92점 맞으면 되는 그런 좀 약간 효율적인 전략을 설정할 수도 있었는데요.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15번에 막히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당황스럽고 계산도 좀 막히고 시간은 또 이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요. 그래서 평소에 실전 문제풀이를 좀 빡세게 해야 됐을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.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보면요. 15번이나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또 별것도 아니에요. 나머지는 또 쉬웠어요. 그래서 이런 실전 준비를 좀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. 밑에 제가 뭐 써놨지만요. 최근 출제 트렌드라고 써놨는데 10번대, 20번대 초반 준킬러 문제도 특히 뭐 13, 14, 15번이라든지 21번, 22번이라든지 요거를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탁탁탁탁 풀지 않으면요. 어디선가 막히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당황하고 점수가 급하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. 반대로 안 막히고서 착착착착 보자마자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서 잘 넘어가서 정답을 맞히면 또 너무 쉽게 만점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풀이 연습을 무한 반복을 해야 되고요. 특히 수원2 같은 경우는 정말 빡세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앞에서 막히면 뒤에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수원2 앞에서 막히면 뒤에 미적분 시간 모자라갖고 뭐 해볼 것도 없이 그냥 망해요. 그런 구조였었기 때문에요. 수원2 앞부분 수원2에서 승부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상위권, 상위권 수업 목표가 다른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보험적 성격입니다. 그냥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만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의외로 수능 때 좀 특히 현역 때요. 수능 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일 많은 경우가 뭐 앞부분 국어를 못 봤다든지 하면은 갑자기 굉장히 수학을 그냥 뭐
거의 막 수학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던 친구가 뭐 말도 안 되는 점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보험적 성격이고요. 상위권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수능 시험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요. 잘하는데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훈련을 더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래도 못 볼 확률이 줄어들겠죠. 그래서 제가 뭐 앞에 수능 수학 뭐 만점 보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점 보장은 아니고요. 가져고 안 보고요. 그냥 좀 열심히 하면은 만점 나올 확률이 좀 더 늘지 않을까. 항상 뭐 수강생들 중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잘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만족감을 느끼는데 다 잘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또 소수 참 망한 친구들도 있긴 해갖고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만점 나올 수 있게 노력을 3페이지 보시면 킬러 문제의 공습이라고 썼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산모가 30번 하나 뭐 좀 예전 스타일이죠. 30번 문제 하나만 킬러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쉬운 게 일반적인 고3 3월 모의고사였었고요. 그렇게 무난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15번하고 28번이 굉장한 킬러로 나와서 특히 15번 같은 경우 문이과 공통이잖아요. 말리면은 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고요. 예를 들면 계산이 복잡했습니다. 이번 시험 특징 15번, 28번 풀이법을 알아도 계산이 복잡해갖고 계산 연습 빡세게 안 해주면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. 근데 문제는 이거 한두 문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. 사람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15번에서 막히면은 딱 드는 생각 이번 시험 망했다 생각이 들면서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일단 뭐 넘어가서 풀면 되긴 되는데 그리고 뭐 자잘하게 뭐 14번, 21번, 22번도 뭐 강사 입장에서 쉬웠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좀 당황한 채로 또 들어가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좀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전 문제풀이를 빡세게 돌리고 있고 계속 빡빡빡 돌리고 있고요. 문과 경우는 확통은 쉬웠어요. 좀 쉽다기보다 뭐 무난했는데 문과는 근데 문과기 때문에 또 앞에 수원2가 아마 더 어려웠을 건데 이과 친구들보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어려워서요.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뒤에 뭐 수능도 비슷해요. 4페이지에 보면 뭐 작년 수능 이제 최근 수능 이렇게 분석이 있는데요. 정말 양극화가 됐습니다. 뭐 처음에 되게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렵고 애들도 어렵다. 근데 또 까봤더니 생각보다도 만점자들도 꽤 있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겉보기에는 불이었었는데 까보면은 좀 의외로 순한 맛 그래갖고 뭐 겉바속촉이란 거 있잖아요. 뭐 겉으로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데 정말 딱 그랬습니다. 그래서 역시 정말 그 훈련을 빡세게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남들 하는 거 다 했는데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전화위복입니다. 뭐 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문풀을 더 시키셔도 되고 뭔가 좀 더 시키세요. 그냥 무난하게 해갖고 무난하게 해서 만점 나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. 근데 무난하게 해갖고 망했으면은 뭔가를 좀 더 해봐야죠. 제 수업은 요 책은 그냥 이렇게 있고 킬러 교재가 이렇게 있고요. 뭐 그냥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관심 있으신 분께서 뭐 샘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고요. 몇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서 마치도록 할게요. 5페이지에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해진 수능이라고 나왔어요. 보면은 요새는 뭐 막판이 실전모의고사가 좀 많이 보잖아요. 그대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. 잘하는 애도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팀마크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참 열심히 하지만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휙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냥 전날까지 하면요. 꾸준히 전날까지 열심히 연습하면은 점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뭐 전날까지 빡세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전날까지 빡세게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수능 대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평가원 모의고사 좀 제 수업이 성공 케이스인데요. 뭐 그냥 만점 나올 친구 만점 나오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평가원 모의고사 계속 70점대 나오는 계산 실수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계산 실수하고 틀리고 했던 친구인데 뭐 수능 봤더니 96 뜨더라고요. 수학이.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다 해서 그래서 제 수업이랑 좀 잘 맞으면요. 요거를 좀 잘 이게 아기가 맞아 들어가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운도 작용을 했겠죠. 그래서
또 이게 가능한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요새 수능이 사실은. 겉보기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뭐 아이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또 근데 어느 좀 절대 실력을 갖추면 어느 이상의 절대 실력을 갖추면은 또 예, 되게 쉬워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빡세게 좀 빡빡빡 공부를 시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문제풀이에 특화된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뭐 궁금하면은 시험지 갖고 오시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해설지 같은 거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 수업이 맞는지를 예, 살펴보시려면 해설지 있는 거를 좀 학생한테 갖다 주시고 한번 들어보고 싶냐 해서 아까 그 좀 점수 확 올랐던 친구는 해설지를 보고 제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. 그래서 점수가 오른 건데요. 그 다음에 또 역시 제가 판단하기엔 또 시험지를 갖고 오시면 제가 예, 좀 분석해드리면서 이 친구는 좀 제 수업에 맞겠구나 해서 예,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뭐,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요. 뭐 6페이지 보시면은요. 시험장에서 풀이와 혼자 공부할 때 풀이가 다르다는 그런 것 같아요. 잘하는 친구들이 점수 안 나온 이유가요. 그냥 시험장에서 달라요. 수능 시험장이랑 모의고사 달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달리고 시험장 수능 시험장 달리고 이번 3번만 해도 교육청 모의고사 학평에서 평가원도 아닌데 긴장한 친구들 안 좋았을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최대한 좀 실전같이 예 그렇게 예 연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수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번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? 아니면 뭐 예.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그냥 자료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마지막으로 이번에 혹시 뭐 너무 할 거 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점수 안 나왔다는 친구들은 그냥 뭐 시험지 갖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. 그럼 제가 뭐 그거는 체크해 드릴 수가. 근데 이거 요새 시험 자체가요 한두 문제 조금 까딱 그냥 좀 여기서 좀 멘붕이라고 하죠. 중간에 살짝 멘붕하거나 살짝 막히거나 살짝 계산이 보이거나 뭔가 심리적으로 당황하거나 하면은 점수가 그냥 그 문제만 뭐 4점만 깎이는 게 아니고 뭐 8점, 12점, 16점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. 진짜 빡세게 해놔야 되면 남들은 한 대로 하니까 이 정도 나오겠지 생각하면 의외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예, 그러면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또 설명을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어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